안녕하세요. 살면서 성격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매사에 칼 같거든요. 어떤 분들은 참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들을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한테 잘해주고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배로 잘해주지만 저를 이용하려 들고 만만하게 보는 인간들에게는 가차없이 인연 끊고 손절하면서 살았어요. 예전부터 받은 대로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데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걸 어쩌겠어요. 한 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적어도 제가 먼저 남들한테 민폐 끼친 적 없고 다른 누군가에게 아무리 작은 오이라도 받으면 반드시 두 배, 세 배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를 우습게 보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시가 쪽에 있어 버리니 진짜 곤란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연애했던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한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위로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 남편이었네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제 나이가 32, 그리고 남편의 나이가 36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작부터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1년을 사귄 다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허례허식 같은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다녀오고 끝이었어요. 물론 결혼식도 조촐하게 올렸고요. 대신에 그만큼 돈을 많이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전세로 남편이 장만했고 원래 결혼 전에 제가 모아두었던 돈이 1억가량이었는데 거기서 4천만 원은 혼수장만에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로 했죠. 나중에 우리가 전세살이 끝내고 집을 사게 된다면 그때 보태려고 말이에요. 사실 이 돈이 화근이 될 줄 알았다면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부부 사이에 이런 걸 숨기고 있다는 게 마치 죄를 짓는 기분이라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끝까지 제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놈의 양심의 가책이 뭔지 괜히 긁어 부스럼만 만든 것 같네요. 아무튼 남편과 저는 신혼 몇 달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워낙 성격이 둥글둥글해서 싸울 일이 전혀 없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무조건 성격이 둥글둥글하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시가 쪽에는 나이 많은 신우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보다는 3살이 더 많은데 3년 전에 이혼하고 5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히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다면서 퇴직금 몇 푼 받고 해고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대요. 씀씀이 자체가 워낙 무계획이었던 터라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당장 아이 키우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 빨리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괜찮은 일자리 구하는 게 보통 힘든 시기입니까?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봐도 연락 오는 곳도 없다 하고 저희 신우 나이와 경력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애매한 수준이라서 일자리 찾다가 거의 반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답니다. 몇 년 동안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 합쳐봐야 겨우 3천만 원 조금 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수입이 없는 상태로 시간만 흐르다 보니 신우가 압박감을 꽤 많이 느꼈던 모양이에요. 결국 이래저리 고민만 하던 차에 동네에서 프랜차이즈 카페가 매물로 올라온 걸 덥석 물더니 뜬금없이 카페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막말로 요즘 한 집 건너 커피숍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아도는 게 카페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카페들이 생기고 또 없어지는데 괜히 해본 적도 없는 일을 하면서 돈을 까먹을까봐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제가 신우한테 목소리를 낸다는 게 쉽지가 않았고 그나마 남편 보고 당신 누나 좀 말려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남편은 살면서 누나가 자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별다른 액션을 하지는 않더군요. 당시에는 조금 답답하긴 했어도 어차피 제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실 신우가 망하건 말건 저랑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사라는 게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누가 압니까? 신우가 카페 창업해서 대박이 날지 말이에요. 그래서 금세 신경 안 쓰고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하지만 카페 인수할 때 보증금부터 시설관리비, 그리고 권리금까지 도합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오픈할 돈이 모자라서 시부모님 돈까지 빌려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시작하기 전에 한두 달은 알아볼 거 알아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일주일 만에 번개불에 콩국 까먹듯 후다닥 시작을 했답니다. 아니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사전 준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두 푼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다가 그 돈이 자기 전 재산보다 큰 돈이라면 무조건 신중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르고 보는 걸까? 정말 이해가 안 되더군요. 거기다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기어이 본인 똥고집 때문에 자기 부모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속으로 참 황당했네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오픈한 시누이 카페는 초반 2달 정도는 꽤 오픈바를 받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동네에 사는 신우 지인들도 있으니 아는 사람들 사돈의 팔촌까지 불러본 모양이었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매출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퇴근길에 커피 한 잔 사러 신우 카페에 들었었는데 같이 일하던 알바생도 안 보이고 신우만 혼자서 덩그러니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두어 번 카페에 들렀을 때 얼마나 불친절하던지 제가 신우한테 그랬거든요. 저 알바생 계속 쓰다가는 손님들 다 내쫓겠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말하길 자기 아는 사람 동생이라며 저한테 말 조심하라는 식으로 오히려 뭐라고 하길래 그 뒤로 신우 카페에 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들렀더니 알바생도 없이 혼자 있는 신우에게 오늘은 어쩐 일로 혼자 있냐 물어봤죠. 신우는 긴 한숨부터 쉬더니 매상이 너무 안 나와서 알바 쓸 상황이 아니랍니다. 아니 이제 막 오픈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돈이 안 벌린다니요. 장사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신우 카페가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실제로 근처에 대학교도 하나 있고 아파트 단지도 몇 개 있다 보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최소한 알바생 하나도 부담스러울 만큼 돈을 못 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지요. 역시나 신우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확실한 원인이 있긴 하더라고요. 우선 카페 문을 여는 시간이 너무 늦다는 게 문제였죠. 아침에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학교 보내는 애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 아침잠이 많다는 이유로 점심때가 다 돼서야 카페를 오픈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침 손님은 그대로 다 놓치는 거예요. 거기다 점심때 2~3시간 반짝 장사가 잘 되는 시간에는 신우나 전에 일하던 알바생이나 둘 다 손도 느리고 커피도 잘못 만드는데 원활하게 테이블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주문이 밀려드니까 손님들은 커피 한 잔 주문해 놓고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나중에는 손님이 화내면서 주문 취소해달라 그러면 신우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손님들한테 화내기 일쑤였대요. 원래 장사는 단골 손님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들 하죠.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가게 주인이 버럭 화를 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연 어느 누가 그 가게에 또 찾겠냐고요. 당연히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하나둘씩 손님들이 떠나가게 된 겁니다. 물론 신압으로 신우 카페에 대한 악평도 퍼져만 갔고요. 나중에는 매장에 파리만 날리게 되다 보니 커피 원두나 주스를 만들 때 쓰는 과일들이 너무 오래돼서 시큼한 냄새까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딴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 후로 몇 번 팔아주려고 집 가는 길도 아닌데도 일부러 들러 사다 먹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어도 어지간히 없어야죠. 도저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때부터 저도 발길을 끊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우가 카페를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1차 위기가 찾아왔고 시부모는 이미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해준 마당이라 더 이상 여유가 없었지요. 당장 세를 낼 돈도 없고 과일이나 우유 같은 원재료를 새로 구입할 돈도 없어서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다면서 하루는 신우가 저희를 찾아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부부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전적으로 돈 관리를 합니다. 특히 신우가 가게를 차린다고 시부모님한테까지 돈을 땡겨 쓰는 모습을 본 뒤로는 괜히 우유부단한 성격의 남편을 믿고 있다간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권을 아예 확실하게 가져와 버렸지요. 지금 생각해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되네요. 처음엔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신우가 남편한테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었나 본데 실질적인 돈줄은 제가 꽉 쥐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이야기를 했고 그때부터 하루에도 수차례씩 저한테 연락해서 돈 좀 빌려달라며 통사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몇백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말이에요. 이 가게 망하면 정말 끝이라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뭐가 부족했는지 명확하게 깨달았답니다.
가게 내부 인테리어만 손보면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자신하는 신우를 보면서 솔직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네요. 지금 인테리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친절하지도 않은 데다 맛까지 형편없는데 어느 손님이 좋아라 하겠냐고요. 거기다 현재 가게에 대해 안 좋은 소문까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인테리어만 백날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가며 거절을 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잃고 신우는 물론이고 앞으로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껄끄러워지게 눈에 선했거든요. 그나마 신용대출이나 다른 빚이 없을 때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 예전처럼 직장 다니는 게 신우 입장에서도 100번 1000번 나은 것 같다 충고까지 해줬는데도 신우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성공할 수 있다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해하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최종 결정은 저한테 맡기겠다는 입장이었죠. 저는 돌려받지 못할 게 뻔히 보였기 때문에 절대 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까지 나설 줄은 몰랐네요. 저한테 여윳돈이 있다는 건 언제 또 아신 건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가족 아니냐면서 이번 한 번만 믿고 돈을 빌려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온 집안에서 저만 모질고 이기적인 사람처럼 되는 분위기가 너무 짜증이 났고 제게도 나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돈을 빌려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바로 차용증을 받겠다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돈을 같이 모으는 우리 부부 통장에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결혼 전에 제가 따로 갖고 있었던 돈을 빌려주기로 한 거죠. 그러면 남편과 상관없이 온전히 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신우는 차용증이라는 말에 툴툴거리긴 했지만 그럼 나도 돈 빌려줄 생각 없다 단호하게 나갔더니 결국에는 신우 가게 건물에 있는 법률사무소까지 찾아가 공증을 받았어요. 공증 비용 포함 이것저것 해서 1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건 흔쾌히 제 돈으로 냈습니다.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온 걸 확인한 신우는 차용증 때문에 불만 섞였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싱글벙글 웃음을 못 참더군요. 제가 차용증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신우 가게가 망하던 성공하던 그거랑 상관없이 제 돈만큼은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차용증까지 쓰면서 빌려간 돈으로 만약에 신우가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카페를 운영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까지 빠르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에게 돈을 빌려간 바로 다음 주에 신우는 자기 딸과 함께 양양인가 어딘가 요즘 아주 핫하다는 관광지로 여행을 가더군요. 무슨 힐링 여행인가 뭔가로 유명하다는데 당연히 카페는 5일 동안 문을 열지 않았지요. 신나게 놀고 먹는 사진을 시도 때도 없이 인스타에 올리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카페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2달 만에 폐업을 선언했고 워낙 장사가 처참하게 망해버려서 다시 넘겨받을 사람도 못 구했다고 하네요. 뭐 얼마나 회수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오로지 제 돈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차용증의 계약 기간까지는 기다려줬습니다. 6개월 후에 돌려준다고 약속을 했었으니까 넉 달 동안은 2천만 원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입조심을 시켰지요. 하지만 돈을 돌려줘야 할 기한이 실감이 나기 시작하면서 신우의 태도는 점점 뻔뻔해졌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좋게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제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어쩌다 전화통화가 되더라도 오히려 버럭 성질을 내더라고요. 알아서 돈 줄 건데 재촉하지 말라면서요. 뭐 건물주한테 보증금이 안 들어왔다나 뭐라나. 아주 매번 참신한 핑계를 대면서 약속 기한을 훌쩍 넘기길래 하루 날 잡고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 보라고 내가 말한 그대로 되는 거 확인하지 않았냐면서 당신 누나가 내 돈 갚을 생각이 아예 없나 본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요. 만약에 이때 남편이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아니면 자기 누나 편에서 서서 애매하게 굴었으면 저는 남편한테도 엄청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알겠다고 어차피 당신 돈이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대답을 해줬네요. 참고로 제가 살면서 절대로 상종 안 하는 두 종류의 인간 타입이 있어요. 첫째는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는 부모랑 남의 돈 소중한 줄 모르는 인간들 이렇게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기한테 소중한 거면 남들한테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아무튼 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부모님 집에 찾아갔지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신우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대신에 시어머니가 제 등을 밀며 현관 밖으로 쫓아내더니 식구끼리 그놈의 더러운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네요. 돈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남의 돈 빌려서 약속 어기고 안 갚는 사람이 더러운 거 아닌가요? 더 이상 좋게 말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틀린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바로 차용증의 공증을 받았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죠.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그 돈 2천만 원 없다고 못 살겠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내 말은 아예 무시한 채 갚지도 못할 내 돈 빌려가서 여행이나 다니고 잘 먹고 잘 써놓고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모습 때문에 도저히 그냥은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물론 진심으로 사과부터 한 다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갚을 계획이라고 한번 말이라도 해줬다면 시간을 충분히 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그런 이성적인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가장 먼저 시댁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효과는 정말 확실하더군요. 그동안 전화통화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던 신우가 먼저 저한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그때라도 미안하다 사과했으면 거기서 멈췄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보고 돈 벌래라느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냉혈한이라느니 다짜고짜 버럭 소리 지르고 화를 내길래 그냥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단계는 신우 통장의 압류 조치였지요. 압류한 지 딱 3일 만에 시부모님과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당장 돈 갚을 테니까 압류부터 풀어달라며 난리를 치는데, 신우는 그 와중에도 뭐 저딴 독한 년이 다 있냐고 징징거리고 있고, 시부모 두 분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긴 하는데 막상 제가 잘못한 건 없으니 뭐라고 하지는 못하셨지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로부터 제가 신우에게 빌려준 2천만 원과 공증비용, 거기다 내용증명과 추심비용 포함해서 50만 원까지 추가로 받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앞으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네요. 명절이고 언제고 다시는 시댁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씀을 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냐 말을 하긴 했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잘못은 신우가 한 게 분명하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날 이후 저는 시댁이랑 일절 연락하지 않고 지냅니다. 남편만 가끔씩 전화 통화를 하나 본데 그것까지 제가 간섭할 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 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모든 상황이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가족과의 돈 문제를 흐지부지 처리했다면 돈과 가족 관계 모두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나마 의는 상했어도 돈은 지켰으니 절반은 성공한 셈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신우와 앞으로 엮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앞으로도 똑부러지게 대처하며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